(26회) 2교시 실기시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45문항이니까 선생님들이 1교시보다는 2교시 시험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 도중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목욕을 그만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 목욕을 마쳐야 한다고 말한다. 2번, 욕하지 못하게 큰 소리로 꾸짖는다. 3번, 무시하고 신속하게 목욕을 마친다. 4번, 잠시 자리를 피해 행동이 멈추도록 한다. 5번,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이 문제는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에 나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입니다. 자, 대처 방법 1과 대처 방법 2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처 방법 1,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대처 방법 2,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 등을 통해 기분을 좋게 하고 목욕의 방법, 시기 등을 다르게 시도해야 합니다. 2번, 대상자가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기저귀를 꽉 조여준다. 2번, 엄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3번,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다. 4번, 상하의가 붙은 옷을 입힌다. 5번,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므로 그냥 둔다. 자, 이 문제도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에 있는 것이죠. 자, 정답은 엄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인 2번입니다. 자, 여기에는 대처 방법이 두 가지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처 방법 1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는 것은 피부에 무언가 이상이 발생하여 가려워서 그럴 수 있으므로 엄부에 습진, 발진 등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 의료진에게 보고합니다. 대처 방법 2는요. 기저귀 착용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엄부에 손을 넣어 긁혀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손톱을 항상 짧게 하고 손을 자주 씻겨 청결을 유지합니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입맛이 없다면서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욕 촉진제를 준다. 2번, 음식을 먹을 때까지 치우지 않는다. 3번,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식사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린다. 5번, 음식을 강제로 떠먹인다. 자, 정답은 3번,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여기에도 대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대처 방법 1은 평상시 식습관에 대한 관찰 일지를 참고합니다. 대처 2는 운동 부족, 변비, 구강 질환 등 신체적인 이유로 식욕 저하가 올 수 있으므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보고합니다. 대처 3은 대상자가 평소 좋아했던 음식을 파악하여 제공하고 함께 식사하거나 즐거운 식사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4번, 시설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경우 대처 방법이 무엇일까요? 1번, 화를 내며 목욕을 중단한다. 2번, 시설장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3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4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지 않는다. 5번, 치매라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며 넘어간다.
자, 우리가 이 문제도, 이런 유형의 문제도 시험에 계속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대처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처 방법 보시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하려 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부한 후 대상자의 가족과 관리 책임자 혹은 시설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대상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알립니다. 대상자의 가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때에는 기관 차원에서 대상자의 가족과 면담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죠.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단호하게 거부한다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를 받으면 어디다가 체크를 해야 될지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조금 차분히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험 문제들은 계속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렇게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나왔죠. 5번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거실에 선 채 대변을 보았다. 대상자의 딸이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자, 1번 대상자를 시킨 후 기저귀를 채운다. 2번 재가 서비스가 어려움으로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3번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자녀에게 설명한다. 4번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 좋아질 거예요 라고 안심시킨다. 자, 보호자가 어머니의 증상을 걱정하고 있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이거는 우리가 그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그 말에 경청을 해주고 그 감정을 수용을 하는 문구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맞습니다. 6번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대상자의 몸이 여러 군데 멍이 들고 상처난 자국이 발견되었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죠. 자, 멍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것하고 똑같죠. 자, 1번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준다. 2번 개인적인 일임으로 모른 척한다. 3번 함께 사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알려준다.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4번, 5번 시설에 입소할 것을 권유한다. 자, 요양보호사는 학대받는 노인을 보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네, 4번이죠. 노인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7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만성기관지염 환자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질문했을 때도 비슷한 문항들이 나오겠죠. 1번 차가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2번 탈취제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3번 습도를 높게 해준다. 5번 전염성이 강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5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하여 가래를 배출하도록 한다. 네, 여기에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은 차가운 물을 주는 거는 맞지 않죠. 자, 지나치게 우리가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 경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고 다음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여러 번 나누어 식사를 해야 하는 것이 치료 및 방법입니다. 2번은요.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3번은 습도를 높게 해주면 안 좋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차가운 기후나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을 피해야 하고요. 이 자체가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키는 일입니다. 자, 4번은 왜 틀렸나요? 예, 그렇죠. 만성기관지염은 전염성 질환은 아니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금연한다도 정답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성기관지염이 있으면 치료 및 예방에서 첫 번째 1번이 금연입니다. 8번 욕창의 초기 단계로 피부에 붉게 변한 부위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자, 욕창에 관계되는 문제도 항상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욕창 증상의 초기 대처법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고 욕창의 단계로 오른 그 단계의 증상으로 오른 것은 이런 말들도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번 피부 보호를 위해 가습기를 틀어준다. 2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3번 아침 저녁으로 비누 샤워를 시킨다. 4번 붉게 변한 부위를 헤어드라이로 건조시킨다. 5번 실크나 모직 의류를 착용한다. 자, 욕장의 증상 초기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인다가 욕창 증상 초기 대처법이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2번에 있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9번 선망이 있는 대상자가 늦은 밤에 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울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얘기는 야간 선망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야간 선망이 뭔가? 야간 선망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야간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 대상자가 늦은 밤에 성격이 180도 달라져서 흥분을 하거나 환각 증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벼운 야간 선망인 경우는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이 됩니다. 심각한 수준이면 본인의 정신, 신체적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1번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 2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둔다. 3번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다른 대상자들 앞에서 야단을 친다. 5번 진정제를 투약하여 잠을 재운다. 여기에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10번 밤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대상자의 잘못된 생활 습관은 자, 수면 장애가 있는 어르신의 수면 관리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묻는 거랑 비슷하죠. 1번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2번 낮 시간에 산책이나 운동을 한다. 3번 저녁 운동 후에 시원한 녹차를 마신다. 4번 낮잠을 자지 않는다. 5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잔다. 자, 여기에서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동안의 문제들을 보면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대처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맞는 거 찾는 거였는데 여기는 못 찾는 거죠. 잘못된 걸 찾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우리가 수면 관리 방법으로 옳은 거고요. 그러면 잘못된 게 몇 번이죠? 3번이죠. 녹차, 커피, 이런 거는 카페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후부터는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오후부터는
드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약물 관리 방법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통 시험에는 투약 관리 방법에 나올 수도 있고 알약, 가루약, 물약 각각의 문항 속에 있는 세부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약, 귀약, 안연고,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각각의 세부 사항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글씨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번 요 문항이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술을 먹었어도 약은 꼭 챙겨 먹는다. 2번 효과가 없을 때는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는다. 3번 삼키기 힘든 가루약은 국물에 타서 먹는다. 4번 비처방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먹어도 된다. 5번 약 처방을 받을 때는 먹고 있는 약을 보여주고 처방받는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5번이죠. 자, 1번은 왜 틀렸나 하면은요, 약은 술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번은요, 정해진 양보다 적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3번은 가루약을 국물에 타서 드시면 안 되겠죠. 4번은요, 비처방약이라도 의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다음 1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식사 돕는 방법도 계속 시험에 나오는 별표죠.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2번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얼굴을 왼쪽으로 돌린다. 3번 대상자의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4번 사례가 들리면 침대 머리를 최대한 올려준다. 5번 식후 오른쪽 뺨 부위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자, 이 문제는 건강한 쪽이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묻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분이 왼쪽이 편마비죠. 왼쪽이 불편하니까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지지해야 되겠죠. 다음에 5번은요. 우리가 식사를 드리고 나서 어느 쪽 뺨 부위에 음식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가요? 그렇죠.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 뺨 부위에 음식물이 남아있을 경우에 삼키라고 하든지 뱉어내라고 하든지 해서 편마비 어르신의 구강관리를 철저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13번 경관 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을 뜨겁게 준비한다. 2번 대상자의 침상머리를 올린다. 3번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은 위치에 건다. 4번 영양액이 새거나 역류하면 즉시 제거한다. 5번 영양액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다. 자, 정답은 2번에 있는 대상자의 침상 머리를 올리는데요. 상체를 반좌의 45도 정도로 올리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면 1번, 3번, 4번, 5번이 틀린 이유를 또 확인해야 하는 게 우리의 공부죠. 자, 1번. 영양액은 뜨겁게 주는 것이 아니고 따뜻하게 준비해야 되고요.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3번은요. 영양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로 걸어야 됩니다. 4번은 영양액이 새거나 역류하면 즉시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입되던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립니다가 정답이고요. 5번은요.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매번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합니다. 14번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삼키기 어려운 알약은 쪼개서 먹인다. 2번 약을 먹인 후 물은 조금만 준다. 3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4번 알약이 많을 경우에도 한 번에 먹인다. 5번 남은 알약은 다른 병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자, 약 복용 방법입니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1번은 왜 틀렸나요? 자, 대상자의 신체 상태로 인해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의료진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되겠죠. 2번은요. 물을 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고 위장관에서 잘 흡수되게 해야 합니다. 자, 4번은 알약이 많은 경우에 두세 번에 나누어서 투약하는 것이 맞고요. 5번은요.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15번 안녕고를 투여할 때 넣는 위치 A와 방향 B로 옳은 것은 자, 안녕고를 투여할 때 어디다 넣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게 그림으로 나와도 선생님들이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안녕고는 안녕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은 끄조로 닦아 버리고요. 하부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녕고를 1cm 정도 짜 넣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에 있는 위치는 하부 결막낭, 방향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몇 cm 짤까요? 1cm 정도 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안녕고는 처음 나오는 것은 사용하는 거 아니고 끄조로 닦아버려야 되고요. 다음에 약을 넣고 나서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면 면봉으로 밀어 넣는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멸균 솜으로 닦아내야 됩니다. 16번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의 문턱을 낮추어 준다. 2번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다. 3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도록 한다. 5번 이동 변기를 가져다 준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이 틀린 이유를 또 확인해야 되겠죠. 자, 1번은요. 화장실의 문턱을 낮추어 주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의 문턱을 되도록이면 없애주라고 했죠.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보면 혼자서 걷든 우리가 부축을 해서 걷든 전적인 도움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 것은 옳지 않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고 할 수 없는 부분만 도와준다가 맞는 말이죠. 다음에 3번은 어디가 틀렸나 하면은요.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것이 맞지 작은 깔개를 깔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깔개는 정답이 아니에요. 다음 5번은요. 혼자서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는 분인데 이동 변기를 가져다 주는 그 자체가 맞지 않죠. 이동 변기는 언제 사용하죠? 침상에서 내려올 수는 있지만 화장실까지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닌 대상자에게 우리가 이동 변기를 사용해서 도움을 준다입니다. 다음 17번 대상자가 변이가 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침상에서 실수를 하였다. 대처 방법은 1번 변이를 숨기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2번 배변 간격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준다. 3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4번 음식 섭취를 줄인다. 5번 실수하지 않도록 수시로 변기를 대준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려하거나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 요의나 변이를 참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배변 시간 간격을 가늠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 18번.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침상 배설을 도와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이동 변기를 사용한다. 2번 휠체어로 화장실에 데려간다. 3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다. 4번 간이 변기를 대준다. 5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네, 4번에 있는 간이 변기를 대준다입니다. 자, 침상 배설 돕기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가 침상에서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다음 19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 돕기 방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1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스크린으로 가린다.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3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올려준다. 4번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 놓는다. 5번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침상 배설 돕기 방법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린다입니다. 그래서 19번은 답이 2번입니다. 20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방광이 팽창하여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 유치 도뇨관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 관한 우리가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문제도 계속 시험에 나오는 문항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예, 그렇죠. 1번 보시면 유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 있는지 확인한다. 이것이 정답이죠. 자, 2번 소변의 색깔을 확인한다. 3번 수분 섭취량을 확인한다. 5번 허리 통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5번 소변 주머니를 세는지 확인한다.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연결관이 꼭 꼬여 있거나 눌려 있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펴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소변이 새거나 소변 색깔이 이상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예,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입안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구강 청결 돕기 방법으로 들어왔죠. 1번 똑바로 누운 자세로 상반신을 낮춰준다. 2번 마른 일회용 스폰지 브러쉬로 닦아준다. 3번 혀 안쪽과 목젖 안까지 깊숙이 닦는다. 4번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5번 건조해지지 않도록 입 주변의 물기는 닦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예, 4번이 맞습니다. 자, 입안 닦아내기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윗니, 잇몸, 아래쪽 잇몸, 다음에 입천장, 혀, 볼 안쪽 이것이 순서죠. 그래서 입안 닦아내기의 순서를 묻는 문제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다음에 어떤 사람을 입안 닦아내기를 하나요? 하고 물었을 때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양치 치카치카를 안 시키고 입안 닦아내기를 하냐? 그것도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 치아가 없거나 다음에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 사례가 잘 되는 대상자는 우리가 입안 닦아내기를 합니다. 자, 1번, 2번, 3번, 5번은 어디가 또 틀렸나요? 자, 1번은요.
대상자가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여주라고 했습니다. 낮추는 것이 아니고 높여야 합니다. 자, 2번 어디가 틀렸나요? 마른 일회용 스펀지로 하면 안 되고 일회용 스펀지를 물에 적셔 사용해야 되겠죠. 자, 3번은 너무 깊숙이 혀 안이나 목전까지 넣으면 우리가 구토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주변의 물기는 닦지 않는다. 또 여기를 하시는 정답으로 생각하시는 선생님 안 계시죠? 자, 입안을 모두 닦아낸 뒤 수건으로 입 주변의 물기를 닦아내고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우리가 입술 보호제를 바르도록 합니다가 정답이죠. 자, 그래서 입안 닦아내게 하는 방법 선생님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2번 상반신 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우리가 머리 감길 때 올바른 방법은 자, 이것은 침상에서 머리 감기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죠.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도록 합니다. 2번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린다. 3번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4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자연 건조시킨다. 5번 린스를 한 후에 찬물로 마무리한다. 여기에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1번을 답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다음에 4번을 답을 하신 분들도 제가 모의고사 시험을 봐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번, 3번, 4번, 5번이 왜 틀렸는지 우리가 내용을 보면 공부가 되는 거죠. 자, 1번은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도록이 아니고 머리가 오도록 해야 됩니다. 3번은 그렇죠. 손톱이 틀렸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해야 돼가 맞고요. 4번은 자, 헤어 드라이어로 마지막에 머리를 말립니다. 자연 건조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5번은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굽니다가 정답이 되겠죠. 다음 23번 대상자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장은 손발 청결 돕기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 문항도 몇 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1번 따뜻한 물에 10 내지 15분간 발을 담근 후 씻는다. 2번 무좀이 있는 발은 젖은 수건으로 감싸둔다. 3번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을 때는 연고를 발라준다. 4번 발톱은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5번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보습제는 바르지 않는다. 자, 선발 청결 돕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따뜻한 물 39도에서 40도씨를 대야에 담은 후에 손과 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가 온기를 느껴볼 수 있게 한 다음에 우리가 씻겨야 됩니다. 다음에 이 자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따뜻한 물에 몇 분? 10 내지 15분입니다. 이런 거는 동그라미 해놓고 기억을 해 두세요. 24번 혼자서 세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세수 돕기에 대한 것이죠. 자, 1번 눈곱이 있는 눈부터 먼저 닦는다. 2번 혀에 낀 백태는 알코올로 닦는다. 3번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깎아준다. 4번 뺨, 눈, 코, 입순으로 닦는다. 5번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제거한다. 여기에서 맞는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세수 돕기 방법의 한 순서를 먼저 하나 여기 이 문제를 보면서 알아보면은요. 자, 세수 도울 때는 제일 먼저 눈, 그 다음에 코, 세 번째 뺨, 다음에 입 주위, 다음에 이마, 다음에 귀,
목의 순서죠. 그래서 순서도 항상 제가 수업할 때 알아놓으라고 그랬죠. 다음에 1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예,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가 맞고요. 다음에 5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귀지를 제거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옳고요. 다음에 5번을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정기적으로 면봉이나 귀개로 귀 입구에 귀지를 우리가 닦아내고 귀 바퀴나 귀의 뒷면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은 맞습니다. 다음 25번 고혈압이 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팔, 몸통, 회원부, 다리 순서로 씻는다. 2번 요양보호사가 미리 물의 온도를 확인한 후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3번 욕조에 20 내지 30분 앉아있게 한다. 5번 혈압약 복용한 시간 후에 목욕을 한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나서 1시간 후에 목욕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5번은 목욕 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자, 여기서 맞는 말은 지금 25분이 묻는 말은 뭐냐면 고혈압 있는 환자 또 편마비 대상자 목욕을 어떻게 시킬까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맞습니다. 자, 1번은 우리가 편마비가 있던 뭐 고혈압 환자든 우리가 통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기는 순서가 시험에도 또 잘 나오죠. 그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발, 다리, 팔, 몸통, 회원부 순으로 닦이고 통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다시 할게요. 발, 다리, 팔, 몸통, 회원부입니다. 다음에 욕조 안에는 3번 보시면 욕조 안에는 20분 내지 30분이 아니고 5분간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목욕시키는 그 시간이 20분에서 30분입니다. 다음에 5번은 왜 틀렸냐면 자 목욕 후가 아니고 목욕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2번은 왜 요양보호사가 미리 물의 온도를 확인한 후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이거는 이분은 인지가 떨어지는 치매 어르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에게도 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26번 이제 그림 문제가 또 나오죠.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키는 방법은 자, 이 얘기는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을 알고 계시면 돼요.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은 다시 정리해 보면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펴고 양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림을 보시면 1번은 어디가 틀렸나 자세히 보면은요. 양발을 벌리지 않고 무릎을 똑바로 폈어요. 그래서 틀렸죠. 2번은 그림이 어디가 틀렸나요? 자, 2번은 무릎을 펴고 있죠. 다음에 3번은요. 예, 3번이 맞는 거죠. 양 다리도 벌렸고 다음에 무릎도 좀 구부렸죠. 4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자, 4번하고 3번하고 그림을 우리가 구별을 빨리 못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4번하고 3번하고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자, 어디가 틀렸냐면 양발을 적당히 벌리지를 않고 서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5번은 허리를 너무 굽혀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펴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2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침대의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자 이분은 왼쪽이 편마비인데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가서 다시 좀 중앙으로 옮겨 놓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죠. 1번 침대의 오른쪽에 서서 이동시킨다. 2번 대상자의 두 팔을 몸통 옆에 가지런히 붙인다. 3번 상반신은 두 손으로 머리와 목을 받쳐서 이동시킨다. 4번 상반신을 먼저 이동시킨 후 하반신을 이동시킨다.
5번 하반신은 두 손으로 무릎 밑을 받쳐 이동시킨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이죠? 예, 4번이 맞습니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 하면은요. 요양보호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동시키고자 하는 쪽에 서야 되니까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니까 왼쪽에 서야 됩니다. 다음에 2번은 대상자의 두 팔은 몸통 옆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가슴 위에 모아서 올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음에 3번하고 5번은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킬 때 상반신에는 손을 어디에 넣어야 되고 하반신은 우리가 어디를 넣어야 되고 이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제가 다시 5번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넣어서 받치고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밑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신체를 이동하는 요런 방법은 어떤 것이든지 시험에 꼭 한 문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교과서에 있는 그림 있는 부분을 실기 부분을 펴놓고 조금 꼼꼼히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8번. 이것도 그림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체위 변경 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세로 옳은 것은 자 어떤 것이 제일 잘했을까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낸 거죠. 자 여기 1번은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우리가 앉힐 때 맞는 듯 하면서 어디가 좀 불안정하죠. 요양보호사가 앞에서 보조를 해야지 뒤에서 보조하고 있는 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할 때는 협조를 하는 경우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머리맡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옆으로 서서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3번도 팔을 잡아 당기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음에 5번도 보시면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할 때 발만 밀어 올리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 4번에 있는 그림은 편마비 대상자를 우리 이렇게 앉힐 때는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쪽에 서서 건강한 쪽 팔을 짚도록 해야 합니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환자는 오른쪽이 마비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짚고 일어나도록 했고 요양보호사도 왼쪽 어깨를 지지해 준 그림이 맞습니다. 다음에 29번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누워있는 사지마비 대상자를 우리가 무리하게 앉히려고 할 때 골절이 되기 쉬운 부위가 어디일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이냐, 나번이냐, 다번이냐, 라번이냐, 마번이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자,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누워있는 사지마비 대상자는 일단 사지마비 대상자는 유연성이 거의 많이 떨어져 있고요. 다음에 무리하게 잘못했을 때 어디가 제일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허리나 또 무릎 관절이나 뭐 발목이냐 종아리냐 할 때 우리가 골절되기 가장 쉬운 것은 대퇴 쪽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할 때 지팡이를 놓는 위치는 자, 이 문제도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알아놓으시고 틀리면 아깝죠 하는 거예요. 자, 왼쪽이 편마비니까 지팡이는 어느 쪽이 짚었을까요? 예, 오른쪽이 짚었겠죠. 그러면 지팡이 끝은 오른쪽 발 끝에서 앞 15cm, 옆 15cm 지점이면 예, 지팡이 끝이 놓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예, 그렇죠. 우리는 4번을 골라야 됩니다. 다음 31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휠체어 문제도 꼭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5번이냐 중에서 자, 1번은 뭘 하는 그림이에요? 설명을 좀 더 넣으면은 예, 문턱을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고요. 2번은 그렇죠.
문턱을 오르는 방법이 좀 잘못됐고 3번은 화살표를 보시면 언덕을 올라갈 때 아니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이런 뜻이고요. 4번은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5번은 울퉁불퉁한 길을 가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이 얘기는 문턱 오를 때인 1번이 정답이죠. 자, 문턱 오를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양보호사가 양팔에 힘을 주고 휠체어 뒤를 발로 조심스럽게 눌러, 발로 밟은 거 보이나요? 왜 새 받침대를 발로 밟았죠? 눌러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다음에 앞바퀴를 들어 문턱에 올라가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언덕 올라갈 때 아니면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뒤에서 요양보호사가 밀고 올라가야 되죠. 다음에 내리막길 내려갈 때 4번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뒷걸음으로 우리가 끌고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5번은 어떻게 가야 되죠? 앞바퀴를 들고 큰 바퀴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2번 욕실에서 낙상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바닥에 물기를 바로 닦는다. 2번 즉시 침대로 이동시킨다. 3번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4번 푹신하고 편안한 의자에 앉힌다. 5번 차가운 물을 먹인다. 자, 여기서 대상자가 낙상을 해서 넘어져 있거나 이런 상태겠죠. 자, 대상자가 낙상한 것을 발견하면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낙상 대상자를 어로진이 올 때까지 절대 뼈를 맞추거나 이동을 시키거나 움직이지 않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낙상 대상자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33번 야간 외출 시 대상자의 복장으로 바람직한 것은, 여기서는 야간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1번 단추가 많은 하의를 입힌다. 2번 장식이 많은 상의를 입힌다. 3번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4번 밝은 색의 겉옷을 입힌다. 5번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외출 시 특히 저녁 때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이라도 우리가 밝은 색이 들어간 옷이 좋습니다. 다음 34번 재가 대상자의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변기 안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2번 실내 청소는 마른 빗자루로 썰어준다. 3번 난방은 국소 난방으로 한다. 4번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방향제를 뿌린다. 5번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옮기거나 처분한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양변기 안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서 닦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많은 경우에 빗자루에 물을 묻혀서 조심스럽게 쓰는 것이 좋고요. 다음에 난방은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좋고요. 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방향제가 아니고 우리가 쓰레기통은 비올 때마다 물로 씻어 잘 건조시키고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로 닦아냅니다. 다음에 5번은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일지라도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상자의 물건을 함부로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35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보기 대상자 아이고 다리야 다리가 너무 아파 꼼짝을 못하겠어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자, 어르신이 통증을 막 호소하고 이러죠. 그럴 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공감적 반응이 무엇일까요? 찾으세요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는 어려워요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 공감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뭡니까? 위에 어르신이 한 말 그 자체를 다시 요약해서 반복해 주는 게 공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감적 반응은
듣기에서 타인을 배려한 좋은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해가 되시죠? 위에 있는 말을 우리 요양보호사의 말로 요약을 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1번 연세가 많으시니 아픈 것은 당연하지요. 2번 진통제를 좀 드릴까요? 3번 그동안 잘 참으셨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4번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5번 옆집 어르신도 많이 아프신가 봐요. 기운 내세요. 자, 여기서 정답은 네, 4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에 공감적 반응이 나오면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예문이 꼭 이런 예문이 안 나오고 다른 예문이 나오더라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어르신이 한 말을 우리 요양보호사가 다시 말로 요약해가지고 반복해 주는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굳은 표정으로 차분하게 말한다. 2번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높게 한다. 3번 정보 제공 시간을 짧게 한다. 4번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한다. 5번 대상자의 옆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자,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예, 4번이 맞습니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자, 우리가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얼굴을 마주 보고 입을 또박또박 벌려야 되고 차분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굳은 표정이 틀렸죠. 다음에 보청기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청기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다음에 3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정보 제공 시간을 짧게 하면 안 돼요. 난청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을 경우에 충분히 정보 제공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뜻이죠. 다음에 5번은요. 대상자 옆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차분하게 말을 알아듣도록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7번 주의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그림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2번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3번 매번 새로운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4번 복잡한 이야기를 한다. 5번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력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2번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주의력 대상자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3번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하고 4번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5번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요. 6번 대상자의 특성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을 이해시킨다. 7번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가 주의력 장애 대상자의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 대화법에 대해서 자꾸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내서 교재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8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색깔이 있는 유리 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2번 손잡이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 3번 음식은 한꺼번에 갈아서 제공한다. 4번 TV를 켜서 즐겁게 식사하도록 한다. 5번 졸려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무거운 걸 주는 것이 맞고요. 1번, 3번, 4번, 5번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자, 색깔이 있는 유리 그릇이 아니고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다음에 3번은 음식은 한꺼번에 갈아서 제공한다. 이게 틀렸죠. 왜요? 치매 대상자라도 상황에 맞게 우리가 식사 돕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4번은 TV를 틀어놓으면은 집중이 안 돼서 어르신이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TV를 끄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졸려하거나 불안해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다음에 39번 3년 전에 딸을 잃은 치매 대상자가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적으로 물어볼 때 대처 방법은 자, 이 문항은 치매 어르신이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1번 3년 전 딸이 사망했다고 사실대로 알려준다. 2번 내일은 올 거예요 라고 말한다. 3번 면회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4번 딸과의 행복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5번 모른 척하며 다른 일을 한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네, 4번이 맞습니다.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매 어르신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회상요법입니다. 40번 치매 대상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집안을 배회할 때 돕는 방법은 자, 우리가 어르신이 배회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항입니다. 1번 현관문을 열어둔다. 2번 주위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3번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한다. 4번 TV를 크게 틀어놓는다. 5번 방 안에 혼자 있게 한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네, 2번이 맞습니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예, 배회하는 증상이 나타나면은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주의하여 문을 잠가야지 됩니다. 3번은 집안을 너무 어둡게 하면은 어르신들이 초조해하거나 배회하는 모습들이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4번은요,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그들이 포위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TV 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놓으면은 안 됩니다. 다음에 5번은 초조하고 지금 배회를 하고 계신 분들은 혼자 두게 하면은 초조감이나 불안감이 더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옆에 누군가 있어 주거나 같이 산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음 41번 치매 대상자가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을 아들로 착각하여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얘기는 착각이나 환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에 가둔다. 2번 다른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3번 밖을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친다. 4번 귓속말로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자, 어르신들이 착각이나 환각이 일어날 때는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다른 곳에 신경을 쓰도록 우리가 유지해 주는 것이 하나의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42번 대상자가 음식을 먹는 도중에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호소를 한다. 목 안에 이물질이 걸려 육안으로 보일 때 올바른 응급처치는 1번 큰 기침을 하게 하여 뱉어내게 한다. 2번 손을 넣어 빼낸다. 3번 의자에 앉히고 등을 두드린다. 4번 인공호흡을 한다. 5번 물과 함께 삼키도록 한다. 자, 이 문제는 질식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얘기죠.
처음에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크게 기침을 하게 해서 뱉어내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뱉어내도록 했는데도 우리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이 없이 쓰러졌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하임리법이 교재에 잘 나와 있고요. 시험에도 아주 잘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물질을 손으로 넣어 빼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42번 문제는 그림으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43번 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화재가 발생한 쪽에 창문을 연다. 2번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3번 큰 불은 소화기로 진압한다. 4번 바닥에 엎드려 기어 나온다. 5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피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발생한 쪽에 창문을 닫아야 되고요. 다음에 119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상구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빨리 찾아서 행동에 옮겨야 되겠죠. 다음에 큰 불은 소화기로 진압을 할 수가 없고 작은 불이 소화기로 진압하는 게 맞고요.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안 되고 계단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44번 대상자의 손목에 상처로 인한 출혈이 있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심장 가까운 곳에 둔다. 2번 멸균 꺼저를 이용하여 손목을 직접 압박한다. 3번 손가락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4번 손목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5번 압박 붕대로 손목을 꽉 조이게 감는다. 자 여기서는 출혈이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죠. 자 1번은 손목은 심장보다 높게 둬야 되겠죠.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압박 분대로 손목을 너무 꽉 조이게 하면은 반대편으로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꽉 조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45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심장 충격 후에 우리가 즉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2교시의 45번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사용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인공호흡을 한다. 2번 가슴 압박을 한다. 3번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번 턱걸이로 당겨 기도를 열어준다. 다음 5번 심장 리듬 분석을 다시 한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전원을 켜고요. 다음에 정극 패드를 부착하고 심장 리듬 분석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을 시작하고 나면은 즉시 다시 심폐소생술로 들어와서 가슴 압박을 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여기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정극 패드를 어떻게 붙이는지 그림으로 찾는 패드 부착 위치도 시험에 나왔었고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체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교과서를 펴놓고 한 번 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